자,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라고 해봅시다. 이번 주말에 아이가 축구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축구화를 사야 되는데 어떤 축구화가 좋을지 조사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치트키를 썼습니다. 어사이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존 로그인하고 제일 잘 나가는 어린이 축구화 10개를 조사해와. 그리고 보고서로 만들어줘. 그 사이에 브라우저가 혼자 아마존을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찾고 후기를 읽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준비해왔어요. 그 축구화별로 핵심 특징이 되는 부분들과 후기 장단점 분석,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장표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결과적으로 자녀를 위한 축구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에릭이고요. 한국과 미국 테크업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해왔습니다. 앱 UX 분야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올렸던 책이 2권 있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로그인을 하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이런 리서치를 할 때 여러 상황들에서 썼죠. 그리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한다면 이 태스크들은 완료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라우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브라우저에 아예 상주를 하고 있고요. 이건 챗GPT처럼 단순히 질문 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안에서 직접 검색하고 클릭하고 리서치하고 심지어 과거에 방문했던 기록도 메모리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이전 활동에 대한 컨텍스트들까지 기억을 해줍니다. 이름은 어사이드인데요. 한국인 팀이 실리콘밸리에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반갑기도 했는데요. 이 브라우저를 써보면서 알게 된 특징들과 장점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브라우저에서 AI에게 맡겨서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웃사이드를 써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브라우저에서 검색하고 리서치하는 부분에서 오래 걸리던 부분이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브라우저에서 AI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입문자분들은요. 얼마 전까지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잡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코스코에서 장보기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슈퍼마켓에 가서 장보기를 해본 분들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 저녁에 파스타를 해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스코에 가서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스코는 회원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이 회원카드가 오늘의 이 비유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사이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기존에 있는 방식 대비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교는 AI가 없는 일반 브라우저를 쓰는 거랑 AI 에이전트가 있는 AI 브라우저를 쓰는 이 어사이드를 쓰는 게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일반 브라우저를 쓴다는 거는 코스코에 비유를 하면은 내가 직접 가서 장을 보는 거랑 같아요. 차를 몰고 가서 카트를 긁고 파스타면 제품들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스펙을 확인하고 소스 같은 다른 재료들도 비교해보고 계산대에 줄을 서고 하는 거죠. 다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손을 거쳐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사이드는 직원 한 명한테 이 회원카드를 맡긴 다음에 파스타 재료 사다 주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직원은 똑똑해서 또 요리 전문가라서 어떤 파스타를 하면 좋을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어떤 파스타면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소스를 좋아하는지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코스트코에 가서 제품을 비교하고 고르고 담고 계산하고 사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했고요. 이게 일반 브라우저와 어사이드의 차이입니다. 제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씩 하던 거를 AI 직원한테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AI 브라우저를 써서 어린이 축구화를 조사하는 사례를 들었죠. 그것처럼 내가 혼자 했을 경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일들을 브라우저에 상주하는 AI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사이드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에이전트가 특정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비밀번호는 에이전트가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코스코에 보낼 때 회원카드도 맡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챗봇도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브라우저의 웹사이트들에 가서 직접 무언가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챗GPT나 클로드 같은 일반 챗봇도 AI이긴 하지만 어사이드는 거기에다가 손과 발을 붙여줘서 실제로 실행까지 해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크롬에도 클로드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에게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같은 태스크를 한번 줘본 거거든요. 클로드 플러그인으로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경우에는 특정 모델만 쓸 수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다른 모델, 예를 들면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키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아 끼워가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사이드에서는 원하는 모델들을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일식 전문가,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 한식 전문가 이렇게 요리 전문가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파스타 요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장까지 봐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에게 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전자의 경우 크롬과 클로드를 플러그인을 쓴 경우에는 딱 한 명의 직업만 항상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클로드만 쓸 수 있는 거죠. 이 클로드가 만약에 일식 요리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파스타를 살 때 저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를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파스타 요리를 할 때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 일식 요리할 때는 일식 전문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에 따라서 리서치는 이 모델이 잘하고 뭐 글쓰기는 저 모델이 잘하고 그림 그리는 건 다른 모델이 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작업마다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바이브 코딩으로 AI를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어사이드는 이런 바이브 코딩 툴에 CLI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배포한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다든지 또는 리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즉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열고 특정 태스크를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브라우저를 켜고 하는 활동들이나 산출물이 해당 프로젝트나 대화록에 쌓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코딩 에이전트가 이런 맥락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주는 플레이라이트 MCP라는 도구도 이미 있는데요. 아쉽게도 플레이라이트는 특정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을 시키거나 또는 로그인이 된 사이트로 가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스코 비유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신발을 만드는 제조회사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신발을 코스코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코 매장에 이게 잘 진열되어 있는지 포장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직원을 보내요. 그런데 플레이라이트는 입구에서 막힙니다. 회원카드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사이드 직원은 회원카드를 들고 와서 이 신발이 잘 진열이 되어 있는지 포장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플레이라이트는 로그인 못하니까 로그인 뒤에 있는 화면은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사이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이런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라 어사이드 브라우저 상에서의 에이전트에게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그 대화 컨텍스트나 결과물이 코딩 에이전트에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단계가 있고 또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브 코더 입장에서는 이 CLI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 개 정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 시점에서는 맥OS 전용은 있지만 아직 윈도우 버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크롬을 써왔는데요. 이번에 어사이드를 쓰면서 우아하면서 써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100% 크롬에서 어사이드로 옮겨 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자 경험이 아직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장점이 뚜렷해서 앞으로 브라우저의 미래 방향은 이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사이드를 한번 써볼 건데요. 다운로드는 어사이드.com으로 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쓰고 있는 브라우저,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북마크나 쿠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온보딩해서 질문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어사이드가 쥐어줄 수가 있는데요. 세팅에 가서 패스워드 메뉴로 가시면은 임포트가 있습니다. 임포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관리자로 쓰고 있는 게 여기에 있다면은 클릭하셔서 연동을 시키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 패스워드를 쓰고 있어서 연동시키고 그 비밀번호 정보들을 임포트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갈아 끼울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델 메뉴로 가셔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AI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GPT나 클로드는 구독하고 있는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클로드와 챗GPT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정을 할 건데 이건 바이브 코더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 디벨로퍼를 가시면은 어사이드 CLI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거나 카피 커맨드를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VS 코드로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걸 위해서는 세팅이 된 상태고, 여기서 AI를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뉴 챗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탭을 열고 웹사이트로 간 다음에 오른쪽 위에 Ask Asid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해당 웹페이지를 맥락으로 두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모델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챗GPT에는 모델 어떤 걸 쓸 거다라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권한 모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풀 액세스는 컴퓨터의 폴더 및 파일에 접근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넘겨주겠다라는 거고, 가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결정들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가드로 놓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은 다 된 것 같고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드 101이라고 하는 강의 소개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꽤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요약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7초에 걸쳐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잘 요약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실습을 해볼 건데, 저는 지금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다가 간단한 댓글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태스크를 브라우저 창으로 와서 수행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전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What a good video라고 댓글을 남겨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쓸 수 있는 창을 잘 찾은 것 같고요. 댓글을 달았고요.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한테 한 번 더 컨펌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컨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을 통해서만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어린이 축구화를 만드는 회사의 기획자라고 해보죠.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시장 리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어린이가 신을 축구화를 만들려고 해. 아마존에서 해당 분야에서 검색 순위 20위까지 조사해보고 내가 기획자로서 어떤 포인트들을 새로운 신발을 기획하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지, 소비자들은 어떤 걸 신경 쓰는지 HTML 형태 보고서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35분 정도가 걸려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요청한 대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상위 20개 상품에 대한 이제 한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표를 마련해줬고, 각 상품별 장단점 비교, 그리고 후기 분석을 해준 게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제 기획자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신경 쓰라고 하는 제안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랑 아이들 발볼에 맞는 그런 신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첫 착화할 때부터 통증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끈을 잘 못 묶기 때문에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 방향도 이렇게 제안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웹사이트가 MCP가 있어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제가 다 접근할 수 있다면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어크 같은 걸 통해서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웹사이트들이 MCP나 이런 API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 상주하고 있는 AI가 있다는 것은 분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태스크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바이브 코더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로 태스크 관리 앱을 만들려고 먼저는 이렇게 PRD 기획 문서를 준비했고, 이걸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할 일 관리 앱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기획 문서를 기반으로 만든 배포 결과물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배포는 클로드의 아티팩트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기획을 하고 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QA, 즉 검수를 어사이드를 활용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클로드 코드한테 요청을 해볼게요. 어사이드랑 저의 컴퓨터는 연결이 된 상태고요. CLI를 통해서요.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해볼게요. PRD 문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졌어. 네, 방금 전에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 PRD는 이 프로젝트 상에 지금 있고요.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열고 어사이드에 지정된 AI 에이전트로 QA를 돌려보자. PRD 대비 잘 구현되지 않은 건 없는지 평가하고 보고서를 HTML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사이드에서 챗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 그래서 이 할 일 관리 앱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도 손대고 있지가 않고 어사이드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제가 원한다면 이거를 제가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드 코드상에서도 이렇게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양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QA가 완료가 돼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몇 가지만 QA를 잘 했는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한 가지는 할 일을 추가하고 제목을 이제 편집하다가 ESC 버튼을 누르면은 그 편집하던 게 이제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 편집하고 있던 그 과정이 다 저장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제가 지금 ESC를 누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날아가긴 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편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단에는 내가 날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QA가 잘 발견해줬어요, 이런 버그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도 이름을 입력하다가 ESC를 누르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오류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ABC라는 걸 만들고 제가 ESC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어지거든요. 근데 QA에서 보면은 화면상 취소된 것처럼 보이긴 할 거다. 하지만 유령 프로젝트 목록으로 다시 나타날 거다. 다음 세션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화면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네, 지금 ABC가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거를 추가하지 않으려고 ESC를 눌렀지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A를 사람이 일일이 하는 부분들을, 특히 1인 기업이나 혼자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적은 팀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QA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하는 입장에서도 이 어사이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AI 브라우저 어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죠.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어사이드는 에이전트가 브라우저 안에 상주하면서 사람이 할 태스크를 대신 수행해준다. 그냥 질문이나 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수행까지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는 브라우저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델을 내가 붙일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고요. 크롬 같은 경우도 클로드 익스텐션을 붙여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붙이고 싶은 모델을 붙일 수 있다는 거는 거기서는 어려웠죠. 근데 어사이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쓰다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떤 태스크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CLI로 컴퓨터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써보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 외에 또 어떤 활용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는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직종에 있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생각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실습 사례로 했던 것들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